늑대는요, 애정 표현을 할 때 상대 늑대의 머리를 자기 입속에 가득 문대요. 잘못 이해하면 공격을 하려는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자기 입을 크게 벌려서 상대 머리를 무는 건 너를 해치지 않아,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이해할 때 내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오해하기 쉬워요. 말이든 행동이든 그 사람의 화법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좋을 때 오히려 퉁명스러워지고 사춘기 딸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을 때 더 화를 내고 그녀가 자꾸 웃는 건 좋아서가 아니라 어색해서라는 거 알아야 마음이 보여요. 여기는 시네타운, 저는 조시은입니다. 네, 10월 28일 수요일 시네타운 첫 곡으로 영화 싱에 나온 노래죠. I'm Still Standing으로 신나게 시작했습니다. 이철승 씨, 그래서 우리 짱아가 나를 계속 무는구나. 늑대 키우시나 봐요. 강아지 얘기겠죠? 장정필 씨, 무엇보다도 아내님의 화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갑자기 귀여운 말투와 말끝에 이응을 붙이면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아이, 그럴 때는 딱 빠르게 눈치채시고 멋지게 딱 사주시면 아주 화목한 가정이 되겠죠? 고양이랑 개가 싸우는 것도 서로 언어 표현이 달라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막 흔드는데 고양이는 꼬리를 높이면 싸우자는 뜻이어서 그렇다고. 사람도 감정 표현이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좋아서 하는 행동을 상대는 또 싫어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또 더 심각하죠. 난 진짜 싫어서 그런 건데 나 좋아하나? 이러면 또 얼마나 괴로워요. 같은 언어를 써도 이렇게 소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대화, 이런 소통에 있어서, 대화 표현에 있어서 어떤 편이신가요? 적극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아니면 좀 둘러서 표현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샵1077 고릴라로 얘기 나눠주세요. 이미애 씨, 쭈디 이번 주 마지막이라니 아쉬워요. 그래도 앞으로 앵커의 모습으로 만나요. 박현석 씨, 안녕하세요. 8시 뉴스 앵커님. 네, 소식들을 다들 접하셨군요. 네, 제가 비록 이제 시네타운과는 인사하지만 저를 뉴스에서 또 다른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 8시 뉴스에서 우리 만나요. 봐주실 거죠? 많이 응원해주세요. 홍동균 씨, 개구리도 안녕.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개구리 볼 날도 머지 않았어요. 내일은 핑크팬더 데리고 올게요. 아니, 둘 다 데리고 올게요. 자, 오늘은 2부의 박혜은 편집장님 만나는 날이죠. 위클리 매거진. 저도 오늘이 마지막 만남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0월의 마지막 주 개봉작은 뭐가 있는지, 오늘은 마지막 주 수요일 또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혹시 극장에 갈 계획 있는 분들은 더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오늘 저와 편집장님의 보라도 마지막입니다. 저희 둘의 모습 많이 봐주세요. 시네타운 이 시간은 지벤세이프티, 따수미 난방텐트,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롯데건설, GS건설, 유한양행지르텍, 반도건설, 힐스테이트 화성봉담, GL스포월드, PFV, 파리바게트, 링거워터, 이부자리,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영림원 소프트랩,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태양건설 대시양, 원할머니 보쌈족발, 메리츠화재, 삼성 에어드레서, 동문건설, 링거워터와 함께합니다. 영화 보러 가던 날. 너와 함께 본 영화 보러 가던 날의 추억, 김옥희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영화관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닙니다. 외국 영화는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읽기가 너무 힘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어를 듣다 보면 잠이 솔솔 오거든요. 정말 푹 숙면을 합니다. 우리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어요. 다행히 많이 안 다쳐서 3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퇴원할 때쯤 되니까 병원 생활이 지겨웠나 봐요. 하루는 엄마, 저녁에 심야로 영화나 보러 갔다 올까? 하는 겁니다. 어머, 얘 좀 봐. 환자가 어딜 나가.
이젠 멀쩡해. 병원 밥도 너무너무 지겹고 답답해 죽겠어. 가자, 응? 엄마가 가서 외출증 좀 받아줘. 응? 나가자. 응? 응? 성화에 못 이겨서 외출증을 받아 딸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딸이 꼭 보고 싶었던 영화라면서 외국 영화표를 2장 끊어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읽기 힘든 자막을 열심히 따라 읽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심야 영화라서 딱 잘 시간인데다 영화관 의자도 너무 안락하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잠자기 딱 좋은 조건이었죠. 근데 자다가 눈을 떠보니 아깐 분명 군인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눈앞에 이상한 파란색 동물 같은 사람이 막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전 꿈인 줄 알았어요. 별 희한한 꿈이 다 있네. 그러면서 계속 잤죠. 근데 또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나 보니 다시 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역시 이 영화는 전쟁 영화였어. 그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영화를 보고 나왔고 딸이 퇴원해서 TV 예능을 보는데 제가 꿈에서 본 파란색 동물 같은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딸이 절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우리 같이 본 아바타 나온다. 네, 전쟁 영화인 줄 알았던 영화는 그 유명한 아바타였어요. 저는 아바타란 영화를 떠올리면 푹 자다가 꿈결에 본 그 신기한 장면만 떠오른답니다. 2789님, 엄마? 저희 엄마가 확실합니다. 혹시 김옥희 씨의 따님분이신가요? 어머님이 정말 귀여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김소라 씨,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저도 자막을 빨리 못 읽어서 외국 영화 보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또 저도 외국 영화 보다 보면 자막에 뭔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장면을 좀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생각해보면 또 외국 영화를 한 번 더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윤주희 씨, 아바타 보셨군요. 저도 처음에 볼 땐 푹 잤답니다. TV에서 방송해주는 거 보고 이 영화가 이런 내용이었어? 했다니까요. 심콩만님, 아바타, 판타스틱한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영화예요. 김현우 씨, 이 편도 극장에서 만나고 싶은데 기다림이 기네요. 그러니까요. 이 아바타가 나온 지 벌써 한 10년 넘었죠? 근데 지금 봐도 참 어제 개봉한 영화 같은데 저도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못 봐서 이번엔 꼭 영화관에서 보고 싶다. 빨리 2가 개봉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1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 알려드릴게요. 영화 도굴 예매권, 영화 패블러스 예매권, 영화 마치다군의 세계 예매권, 영화 추억의 검정고무신 예매권을 드립니다.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이번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영화 롱 리브 더 킹에 나온 노래죠. 이분의 목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김동률 씨가 부른 사랑한다는 말 들을게요. 네, 너무 목소리가 이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 아니에요? 촉촉해집니다. 자, 그럼 2부에서 위클리 매거진으로 돌아올게요. SBS 생활정보. 깊어진 가을이지만 여전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경기도와 충북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고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시야가 깨끗하진 않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중부지방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 12.4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바람이 다소 강해지면서 17도에 머물겠고요. 부산과 대구는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늦게까지 활동하신다면 옷차림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 태백과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서울도 내일 아침 기온이 4도로 뚝 떨어지면서 반짝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보험 KB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주시은의 시내타운. 위클리 매거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만나는 시내타운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지금 네. 사연 올라온 거 보니까 김현우 씨가 네. 부산국제영화제 편집장님 오신다기에 GV 행사 갈 때마다 유심히 보고 길 걸을 때도 사람들 관찰했는데 영접 못했네요. 매주 전해주시는 소식 감사했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김현우 씨. 근데 저 정말 당일치기로 전에 데려갔다가 당일로 올라오는 바람에 행사는 따로 못했지만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지켜봐주고 계시다는 얘기만으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김경태 씨도 쭈디와 편집장님 마지막 투샷을 눈에 담으려고 보라 켜서 보고 있네요. 편집장님이 고급 레스토랑 사장님 같고 그곳에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온 쭈디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아니, 정확한 오늘. 제가 월요일에 네. 그 원피스를 좀 화려하게 하나 입었었거든요. 그걸 오늘 입었어야 저희의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드네요. 나름 사실 오늘 드레스드 업한 상태이긴 해요.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 멋진 쭈디와 함께하는 마지막 위클리 매거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름 옷을 좀 챙겨 입어 보았어요. 아니 그런데 무슨 그런 네, 레스토랑 사장님. 네 괜찮은데요. 오늘 컨셉은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 울지 않을게요. 네. 슬프지만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활기차게 해볼게요. 이번 주에 극장에서 또 어떤 새로운 영화를 보게 될까요? 예매율과 박스오피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일단 예매율은요. 네. 지난주에 개봉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40% 넘는 우와. 예매율 기록하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관객 수도 한 43만 명 넘어서면서 안정적으로 흥행세를 타고 있습니다. 고화성, 이솜, 박혜수 배우 진짜 찰떡 호흡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많은 그 관객들이 공감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세상의 모든 타이니한 예, 작고 작은 존재들이 파이팅한다. 여기에 호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 라떼는 직장에서 말이야 이렇게 멋진 언니들의 이야기를 또 들려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극적이지 않아도 이렇게 얼마든지 관객의 발길을 극장으로 끌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 이 삼진그룹이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응원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이 영화 본 여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들 직장 생활에 쓸쓸함이 있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신작이 여러 편 개봉했죠. 어떤 네. 영화들이 있나요? 신작 중에 예매율 1위를 기록한 영화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해외 영화인데요. 에단 호크 주연의 테슬라라는 작품이에요. 테슬라. 테슬라. 아주 익숙한 자동차 브랜드. 자동차 이름이죠. 네. 많은 분들이 그 주식 비싸다는 그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게 미국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실제 인물의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발명왕 하면 딱 에디슨 에디슨. 떠올리지만 에디슨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어쩌면 에디슨보다 더 뛰어났다고 평가받는 이 천재 발명가이자 이상주의자이고 몽상가인 온 세상을요 빛의 에너지로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꿈꿨던 니콜라 테슬라의 전기 영화예요. 테슬라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이 니콜라 테슬라가 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류를 이렇게 교류 전류를 만들어 가지고 더 풍성하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네. 에디슨이랑 경쟁을 해서 이기는 승자의 오. 모습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테슬라는 자신의 발명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세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보통 이런 일은 네. 돈이 많이 들죠. 들어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돈 벌려고 뭔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돈이 미국에서 많았던 JP 모건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의 연구소에서 하늘로 번개를 쏘아 올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내부에서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뭐 모터 같은 것들도 사실 1882년에 테슬라가 만든 모터를 현대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 테슬라 차에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100년 전에 상상한 세계가 지금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구현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전기 영화 보면서 좀 많이 정보도 얻었고요. 실제 그때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시는 재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 더 유명한 사람은 사실 에디슨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에디슨이 이 영화에서는 조연이란 말이에요. 흥미진진하죠 그러면. 그렇죠. 네. 이 조연 에디슨과 주연 테슬라의 이 구도를 보시는 재미도 굉장히 톡톡합니다. 뭔가 좀 이색적일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네. 아무래도 에디슨을 더 많이 아니까.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실화 인물의 네. 니콜라 테슬라를 네. 에단 호크가 네. 연기했잖아요. 그 맞아요. 비포 시리즈의 그 배우? 그렇죠. 리얼 로맨스의 전설이었고 그 근데- 뒤로도 굉장히 다양한 작품 개성 강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영화에서는 니콜라 테슬라를 연기를 했어요. 근데 그 테슬라의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좀 외모가 독특해요. 얼굴도 굉장히 좀 강렬하고 이 소위 이제 반반 가르마. 아, 오데오 가르마. 오데오 가르마와 이 코스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굉장히 좀 그대로 재현을 이번에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실제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에다노크가 이 테슬라라는 인물의 갈등을 어떻게 연기했는지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저는 100년 전에 저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 상상력을 보시는 것만으로 저는 이 영화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년도 아니고 100년 전. 100년. 네. 또 어떤 영화들이 예매율 상위권에 올라 있나요? 5년 만에 재개봉하는 위플래시가 지금 예매율 3위에 올라 있어요. 네. 데이미언 셔젤이라는 진짜 놀라운 감독을 우리에게 선물한 작품이고요. 마일스 텔러나 J.K. 시몬스 이름을 각인시켰는 그 영화죠. 난 마이 템포 이런 거. 굿잡이란 말은 세상에 제일 쓸데없어. 이런 전 이거 소리. 볼 때 스트레스 되게 받았어요. 그 스트레스 나한테 하는 말 속에서 같아. 그쵸 스트레스 속에서 뭔가 이렇게 돌파하려는 희열이 있죠. 네. 극한 열정을 경험한 이 작품이 지금 네. 예매율 3위 올라 있고요. 예매율 4위는 트롯 열풍입니다. 오. 미스터 트로터 무비가 올라 있습니다. 5위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파이널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불가 버전으로 감독판 만든 이 작품이 5위 차지하고 있고요. 네. 6위는 담보가 무려 오. 한 달 가까이 상위권에서 15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신작도 네. 개봉한 것 같은데. 한국 영화 짧게 2개 소개해드리면 신수원 감독의 젊은이의 양지, 한재희 감독의 담쟁이도 오늘 28일 개봉을 했는데요. 네. 신수원 감독의 젊은이의 양지는 정말 그 채권 출신 콜센터의 계약직 팀장이 겪는 이 아주 날카로운 현실을 아주 미스터리한 그 드라마로 풀어낸 작품이고요. 네. 한재희 감독의 담쟁이는 교통사고로 서로의 사랑이 흔들리게 된 현실의 벽에 부딪힌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작품들도 굉장히 좀 신선한 작품들이라서 저는 추천드리고요. 또 멋진 신작들이 있어요. 2부에서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두 영화 다 약간 소재가 독특하게 느껴지네요. 매우 독특하죠. 역시 영화가 이번에도 다양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 이쯤에서 네. 고난도 퀴즈 나갈까요? 네, 만약 100년 전에 이 천재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국 산업계 거물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안겨준 천재의 전기 영화고요. 에다노크가 주연을 맡았어요. 영화의 제목 힌트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 이름이라서. 자동차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조금 답이 쉬우실 것 같아요. 1번 에디슨, 2번 테슬라, 3번 퀴리 부인. 와우.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미국 산업계의 거물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안겨준 천재 전기 영화입니다. 에단 호크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자동차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1번 에디슨, 2번 테슬라, 3번 키리부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고릴라나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을 띄워드릴게요. 영화 청춘 스케치에 나온 노래 준비했거든요. 정답인 이 영화에서 에단 호크가 또 주연을 맡았잖아요. 에단 호크의 I'm Nutin 들을게요. 노래가 나가는 동안 청춘 스타였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제가 4살이었다고 해서 그래서 청춘 그러네요. 지금은 아재 배우님이 맞으시군요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신작 이야기를 조금 네. 더 이어가 볼까요? 멜로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춥잖아요. 네. 그렇죠. 이 가을에 저 이 영화 진짜 강력 추천해요. 오. 20세기 중반에 이탈리아 나폴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제목은 마틴 에덴이라는 마틴? 작품이에요. 에덴. 마틴 에덴 내일 개봉을 합니다. 정말 주먹 쓰는 어떤 최고의 선박 노동자인 마틴 에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부유한 그 엘레나라는 여자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뭐 물론 어떤 신분의 격차 같은 건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렇게 계급 격차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해요. 아,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세상으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작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펜을 들고 세상에 맞서기 시작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멜로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계급의 격차를 넘어서려고 하는 노동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정말 뜨겁게 타올랐다가 그 예술혼을 또 잃어버리는 슬픈 예술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잭 런던의 원작 소설을 배경을 1950년대 현대로 바꿨고요. 이 나폴리를 또 배경으로 옮겨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새로운 신분 격차, 계급의 문제를 끄집어낸 작품인데요. 뭐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나 필요 없어요. 아름다워요. 영화가. 근데 이미 나폴리라고 할 때 네.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했거든요. 배경도 아름다운데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조커의 아킨 피닉스를 제치고 바로 이 마틴 에덴의 루카 마리넬리의 연기가 나무 주연상을 받았어요. 정말 격정적이에요. 격정적이에요. 스크린을 막 찍고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정말 보시고 나면 저는 인생 배우 하나 추가한다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하나는 한국의 다큐멘터리 추천인데요. 웰컴 투 엑스월드. 근데 이 엑스월드가 무슨 월드일지 대략 약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시월드. 저는 아직 모르는 그렇죠. 그 세계인 거죠? 우리 주시나서 잘 모르시는 네. 웰컴 투 시월드. 근데 네. 이게 되게 독특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고도 어머니가 어머니의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10년 넘게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아버지가 이제 분가를 해라라는 얘기 때문에 이 가족이 따로 나와서 살아야 될 준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딸은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시월드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나는 결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을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면서 전혀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그 관계, 그 안에서 어떤 뜨거운 관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진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을 진짜 감싸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는 사람을 오래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했어요. 웰컴 투 엑스월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엄마와 또 딸이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어떤 소식이 또 있나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잠깐 갔다 온 얘기를 네. 하자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30일 날 폐막을 합니다. 사실 예년처럼 많은 관객이 북적대는 영화제는 아니었지만 참 올해 훌륭한 영화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정이삭 감독, 한예리, 윤여정, 스티븐 연 주연의 미나리라는 작품이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네. 보신 분들이 막 정말 마음속에 기립박수를 치시면서 해외 매체에서는 미나리가 내년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를 갈 것 같다. 어머, 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 펌프를 막 넣고 있는 아카데미 작품상 2연타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만큼 진짜 훌륭한 작품이라서 이 작품 개봉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서 소개해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디즈니 픽사의 소울도 이번에 부산에서 공개가 됐는데 진짜 황금손. 피트 닥터 감독이 만든 이 작품은요. 미국에서 그 재즈 클럽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었는데 어떤 사고로 영혼이 네. 어떤 좀 이상한 세계에 가게 되는 한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어른의 네. 이야기인데 모든 주인공들이 흑인이고 제이미 폭스가 주연을 연기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 만든 감독님이시잖아요. 거의 네. 어른들의 눈물을 펑펑 울었어요. 슬픔이. 펑펑 쏟게 만드는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들 모두 극장에서 만나기 기다려 주시고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화제 잘 만들어주신 부산국제영화제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는 인사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고난도 퀴즈 정답 공개할까요? 네, 정답은 2번
테슬라입니다. 자, 고난도 퀴즈 정답자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박혜은 편집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우리 쭈디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에도 우리 박혜은 편집장님과 얘기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8343님, 엄청 오랜만에 연차 쓰고 마지막 가을 느끼며 시네타운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가을이 가는 것도 아쉽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점점 가서 너무 아쉬워요. 멋진 하루 보내세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